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챕터 1 기초개념에 대한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문제풀이는 이번이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풀이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내용들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풀이는 그 이전판,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노트는 사실 이전판에 비해서 이렇게 좀 업데이트된 내용인데, 이전판의 문제는 조금 문제 수가 어느 챕터는 좀 많았습니다. 예, 뭐 연습 문제, 고급 문제 이렇게 나눠서 예전에는 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번 강의부터는 제가 연습 문제, 고급 문제 다 통합을 하고, 왜냐면 기존의 문제들을 조금 내용적으로 확인해서 뭐 중복되는 문제들은 좀 뺄 건 빼고, 넣을 건 넣고, 그다음에 다시 배치할 건 배치하고 하면서 좀 업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이해하시고요. 예, 그래서 문제들 수는 대부분 뭐 한 15문제 내외, 뭐 안 될 수도 있고 또 많이 넘을 수도 있고 이런데, 보통 한 15문제 정도로 정말 그 챕터에 대해서는 요런 정도의 문제만 알면, 예, 내용적으로 다 확인이 된다라는 그런 중심을 갖고 제가 문제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간 문제들도 혹시 있을 테고요. 아니면 기존 문제들을 이제 중에서 중복된 것들은 제가 빼서 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예, 그렇게 운영이 되니까요. 새로운 강의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급 문제란 말이 없어진다는 거, 예,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럼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제는 제가 가급적이면 다 풀려고 합니다. 예, 계산 문제 같은 경우 또는 하여튼 제가 문제를 추리긴 추렸지만 그 내용에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봐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아니면 제가 또 꼭 풀어드려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숙제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몫으로 넘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우리 학습 질문 게시판 있죠? 게시판을 통해서 저한테 문제를 보시다가 제가 답은 드리는데 풀이하고 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학습 질문 통해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절하게 답변을 해드릴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게 운영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변화가 물리적 변화인가 화학적 변화인가? 그죠? 변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 물리적 변화와 화학적 변화 개념적으로 알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설탕이 물에 녹아서 액체로 된다. 그럼 설탕이 고체했잖아요? 액체가 된다고 그것이 달라지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본질적인 변화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상태 변화죠. 예. B, 부엌칼에 녹이 쓰는 것. 녹이 쓴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에 철이 산화된다는 얘기죠. 예, 이거는 철이 다른 물질로 바뀌는 거거든요. 예, 본질적으로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C번, 오존층이 파괴되는 것 역시 오존층의 그 반응들에 의해서 오존층이 파괴가 되는데, 이것도 역시 다른 화학적 반응에 의한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적 변화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존층에 관련된 얘기는 우리가 유기화학 시간에 오존층 관련된 내용들을 잠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아니면 여러분들 책 가지고 계신 책 있죠? 그 안에 들 보시면 이제 뭐 오존층 관련된 내용들이 상식 박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 시간에는 그런 것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D번, 설탕을 가열하면 액체로 되는 거. 뭐 물론 가열해서 설탕이 고체에서 액체로 된다는 거잖아요. 상태 변화. 물론 이것이 가열해갖고 완전히 설탕을 분해할 수도 있겠죠.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니까, 예, 물리적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 강철과 크롬 등을 섞어서 녹이 슬지 않는 스테인리스 강을 만드는 것. 역시 강철하고 크롬을 섞어서 새로운 물질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물질, 이것이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데, 좀 이제 애매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 스테인리스 강은 강철과 크롬을 섞었어요. 그래서 강철이나 크롬의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물론 그 비율만 다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리적 변화, 새로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강철과 크롬 각각의 성격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물리적 변화로 보셔야겠습니다. 2번 문제 보죠. 다음 물질이 순수한 물질인지 혼합물인지 결정해라. 예, 지금 계속 기본적인 내용이죠. 순물질, 혼합물. 예, 여러분도 충분히 구분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정지한 소금, NaCl 그 자체죠. 그렇기 때문에 순물질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흑연, 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순물질, 설탕물, 설탕하고 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리고 혼합물, 용액이라고 그러죠. 보통 용액. 그다음에 우유 역시 혼합물로 보시면 되겠고요.
프로판가스. 프로판가스라는 거는 프로페인이라는 그 탄화수소 물질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순수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F, 유리. 유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G, 순금으로 된 금괴. 순금. 말 그대로 순금이라고 했으니까 순수한 물질이겠죠. 예, H, 나일론 섬유. 역시 나일론이라는 화학 그런 물질로 되어 있는 순물질로 보셔야겠습니다. 예. 3번. 균일 혼합물, 불균일 혼합물. 예. 여기서 이제 소주, 뭐 공기, 그다음에 철광석, 뭐 14K 금, 유리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이제 뭐 A번 같은 경우는 뭡니까? 소주, 우리가 흔히 용액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균일 혼합물이에요. 예. 소주도 우리가 소주가 뭐 술 안 드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어디 부분은 좀 쓰고 어디 부분은 달고 이런 거 이렇지 않나요? 그죠? 예, 다 똑같죠. 그래서 균일한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공기 역시 모든 조성, 공기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의 조성이 항상 일정합니다. 어디서나. 예, 그렇기 때문에 균일 혼합물이고요. 유리도 역시 균일 혼합물. 철광석은 조금 부분의 성분들이 일정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불균일 혼합물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4K 금, 이건 이제 균일 혼합물이라고 보셔야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실험 결과를 토대로 어느 시료가 순수한 물질인지 구별하라. A, B, C, D 중에서 순수한 물질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A번. 액체 시료인 A는 102도씨에서 끓고 반으로 농축시킨 후에 끓는 점은 106도씨고 또 그 중림으로 96도씨. 그러니까 계속 여러 가지 성분들 이게 섞여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제 순수한 물질이 아니다라고 보셔야겠죠. 순수한 물질이면 끓는 점이 일정하거든요. 예. 조성비도 일정하고. 그다음 B번. 고체 시료 B 10g을 100ml 물에 가했더니 2.5g이 녹고 7.5g이 찌기로 남았다.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이 찌기를 또 다른 물 100ml에 가했더니 2.5g이 녹았다. 그러니까 용해도라는 개념입니다. 용해도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B번, B번은 잠깐만요. 예, B번은 뭡니까? 순수한 물질이죠. 예, A번은 순수한 물질이 아니고 그런 게 다르니까 B번은 용해도가 일정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물질이고. 예, C번 고체 시료 C의 녹는 점은 114도씨. 이 시료는 뜨거운 물에 완전히 녹았지만 용액이 식으니까 침전이 일부 생겨났고 이 침전의 녹는 점은 114도다. 녹는 점이 똑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순수한 물질이죠. 예. D, 붉은색의 고체인 D는 첫째가 들어있는 칼럼을 통과시킬 때 붉은색은 칼럼이 남고 무색의 액체만이 칼럼 밑으로 흘러나온다. 이건 이제 혼합물이라는 얘기죠. 예, 혼합물 또는 내지는 화합물.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B번과 C번이 순수한 물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5번. 예, 5번은 다음 중 어느 과정이 불분명한 화학 반응인가? 예, 화학 반응 종류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건 여러분이 한번 A, B, C, D, E, F, G에서 답은 제가 드리니까 그 답 보시면서 어떤 게 화학 반응인지 우리가 1번에서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예, 그 관련해서 화학 반응이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식을 계산하고 적절한 유효 숫자를 가진 답으로 표시하라. 예, A, B, C 곱하기 나누기네요. 예, 그러면 유효숫자 처리 어떻게 합니까? 소수점 구분 없죠. 예, 기본적으로 다 자릿수가 제일 작은 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A번 같은 경우 몇 자리가 돼야 돼요? A번? 예, A번은 거기 보시면은 두 자리죠. 73. 예, 73, 0.41. 73이라는 건 사실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0.41 기준으로 해서 두 자리로 보시는 게 더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번은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죠. 예, 이거 계산기를 하시면 돼요. 계산기를 하셔갖고 그 유효숫자 자릿수 맞게끔 해서 그 마지막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되는 거죠. B번 같은 경우는 5.4 두 자리죠. 예, 두 자리로 표현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C번 나누기가 됐든 뭐가 됐든 기본적으로 4.6 두 자리죠. 예, 역시 두 자리 표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7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7번 A, B, C 더하기 빼기네요. 예. 그러면 다 계산해서 나온 답을 자릿수 맞히시면 돼요. 뭘 기준으로? 소수점 이하 자리가 제일 짧은 거. A번 같은 경우는 누가 기준이 됩니까? 48.2에서 0.2 첫째 자리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첫째 한 자리, 소수 한 자리, 소수 및 한 자리로 만드시면 됩니다. 예. B번 누가 기준입니까? B번은 보세요. B번은 2.39 소점 이하 두 자리죠. 예, 두 자리로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해 갖고 소점 이하 두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C번 같은 경우 C번은 지금 뭐예요? 5.3 예, 소수점 한 자리를 맞으셔야겠네요. 예. 더하기 빼기 순서 상관없죠. 그냥 우리가 곱하기 이제 이웃숫자를 처리하는 것을 이렇게 나누는 것은 곱하기 나누기 계산기로 순서 없이 막 하시면 돼요. 계산. 그죠? 더하기 빼기도 순서 없이 막 하셔도 돼요. 그럼 이거 곱하기 나누기 더하기 빼기 섞여 있다. 이렇게 될 때는 뭐예요? 가로를 쳐서 표현을 해주죠. 그래서 먼저 곱하기를 가로가 없을 때는 뭐 먼저? 곱하기 먼저. 이런 얘기죠? 예. 이렇게 되면 뭐 어떤 순서예요? 가감승제의 순서. 여러분들 뭐 초등학교 때 그쯤 배웠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먼저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먼저 하죠?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가로가 없다. 이렇게 하면 곱하기 나누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계산 결과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계산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계산한 다음에 유효숫자 자리는 어떻게 맞춰야 될까요? 일단 유효숫자는 다 계산을 해요. 한꺼번에. 계산기로는 한꺼번에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쭉 그냥 놓으면 되니까. 계산기로 다 계산한 다음에 최종적인 값을 우리가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곱하기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부분에 대해서 더하기 빼기니까 소수점 이하 자리로 맞춰야 됩니다. 그죠? 더하기 빼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얘는 없지만 우리 나중에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8번으로 가겠습니다. 6번에서 7번 답 보시고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 자리는 수소와 황이 반응하여 황화수소가 되는 경우이다. 황화수소란 건 H2S 수소하고 황하고 반응해서 H2S가 되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반응 전에 수소의 질량이 1g이고 황의 질량이 2.5g, 그 다음에 황화수소 없었어요. 0g. 근데 반응 후에는 이게 볼까요? 반응 전 초기 상태에서 이게 1g이고 그 다음에 얘가 2.5g이고요. 얘는 없어요. 0.0. 그러면 이제 반응 후에 반응하고 나서 얼마 남았냐면 얘는 0.84g이 남았고 황은 다 소모됐어요. 예, 0.0g. 얘는 2.66g. g이 생겼습니다. 예, 그러면 요 차이, 델타, 요 차이라고 제가 이제 보통 표시할 때 인이 처음 상태, fin, fin, 마지막 상태, 델타, 요 두 가지 상태의 차이를 나타내는 그런 기호로 표기합니다. 그러면 차이는 얼마예요? 0.16이죠? 조금 정확하게 했을까요? 0.16g이 소모됐어요. 수소는. 그죠? 예. 그 다음에 얘는 2.5g 모두가 다 소모됐습니다. 예. 그럼 요거 더하면 얼마예요? 2.66g이 생겼겠죠. 예. 뭐 질량 보존의 법칙이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A 20g의 황과 반응하는 수소의 양을 구하라. 20g. 수소 2.5g이면 0.16g이 반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20g의 황과 반응하는 수소의 양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환산인자 개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수소가 얼만큼 소모됐냐? 반응하는 수소의 양. 이걸 알고 싶은 거죠? 예. 그럼 얘 없애야 되죠? 그럼 S를 없애야 돼요. 이 두 개의 관계가 어디서 나와요? 이 반응의 결과로부터 나오죠? 2.5g의 황과 0.16g의 수소가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 누가 남아요? g의 H2. 이렇게 남겠죠? 답은 뭐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논리적인 것들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B번. 그 다음에 수소 1g과 반응하는 황의 양은 얼마인가? 마찬가지 원리죠? 수소 1g, 얘가 내가 1.00g의 수소하고 반응했을 수소하고 황이 얼마만큼 하느냐. 이걸 거꾸로 내요. 그죠? 예. 요번엔 g의
H2 그다음에 S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집어넣습니다. 2.5가 여기 올라오고 0.16 여기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S가 나오는 거죠. 예, 뭐 답은 있으니까 보시고요. C번 황화수소에 함유된 황의 백분율. 이제 조성에 대한 얘기죠. 이 백분율이라는 건 뭐예요? 전체가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교량이 얼마만큼 되겠냐 이런 얘기죠. 여기 전체량이 누구예요? 여기서 황화수소가 전체가 되는 거죠. 2.66g의 황화수소 H2S 안에 누구? 황 얼마 있어요? 2.5g 있죠. 2.5g이 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곱하기 100분율이라고 했으니까 100으로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약 94%뭐 이 정도 나오겠죠. 예, 뭐 기본적인 계산들입니다. 예, 9번으로 갈까요? 수소 1g 반응하여 암모니아를 만들 때 소요되는 질소의 양은 4.64g이다. 예, 요거랑 이제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예. 암모니아에서 수소의 퍼센트는 역시 여기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지금 앞에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수소라고 했어요. 수소는 뭐예요? 수소 기체. 예, 수소 기체입니다. 수소 기체는 H2예요. 예, H2. 예. 수소 1g과 반응해서 이거하고 N2가 질소도 N2예요. 예. 반응하면 뭐가 되냐면 NH3가 됩니다. NH3가 돼요. 그럼 이 반응이 여기서 암모니아의 수소 퍼센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전체 얘가 1g, 얘가 얼마? 4.64g이래요. 그럼 좀 전에 앞에 문제처럼 똑같이 이거 두 개 더한 만큼 이게 생기겠죠? 5.64g의 암모니아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암모니아에서 수소의 퍼센트는 어떻게 구해요? 5.64g의 NH3 암모니아 중에 얼마? 1g의 H2가 있는 거죠? 곱하기 100 해주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예. 근데 질소 20g과 반응한 수소의 질량 어떻게 해요? 20g의 질소가 있습니다. N2. 그러면 수소의 질량 얼마만큼 필요하냐? g의 H2를 구하고 싶어요. 얘 없어져야겠죠? g의 N2. 그러면 이 관계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 나오죠? 그러면 N2 4.64g에 대해서 1g의 수가 필요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g의 H2 끝에 이 분자만 남죠. 예. 계산하시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1장 문제들을 봤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문제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의 내용으로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기타 주기율표나 주기파 관련된 여러 가지 성질들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주기율표 더 자세하게 배울 때 그때 더 이제 다루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물질의 분류, 그 다음에 물질 변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초 법칙들 관련된 문제들 중심으로 풀어봤습니다. 예, 이상 1장 연습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